네, 안녕하세요. 해양플랜트공학 2장 내용이고요. 2장은 책에서는 상당히 분량이 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챕터별로 쪼개가지고 2.1장이 은유 및 가스의 특성이라고 해서 거기 내용부터 수업 영상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본 수업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해양 플랜트는 주로 원유, 가스, 둘 다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탄화수소를 채굴을 해가지고 걔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거기서 위험도는 뭐가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탄화수소가 뭔지를 아니면 원유와 가스를 구성하는 물질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화학이나 1학년 화학 때 배우는 거긴 한데 탄소가 있고 거기에다가 탄소가 발이 4개가 나오죠. 공유결합이. 그래서 그거를 수소랑 같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탄소랑 같이 또 공유결합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탄소가 몇 개 붙었냐에 따라서 탄소랑 수소만 가지고 되어 있는 탄화수소들의 이름이 정해지죠. 탄소가 하나만 있으면은 메탄이라고 하고요. CH4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프로판, 부탄. 우리가 들어봤을 것 같아요. 프로판이나 부탄까지는 들어봤을 거고 그 위에는 그보다 탄소가 많은 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름을 들어볼 일은 없는데 저기 휘발유 관련해서는 옥탄 같은 건 얘기 들어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디젤 쓰면 세탄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여러 개의 탄소들 하나에서 몇십 개까지의 탄소들이 사슬로 이어져 있고 거기에 수소들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고 탄소수가 많아지면은 탄화수소에서 탄소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탄화수소의 그걸 구성하는 분자의 그 질량이 커지겠죠. 분자량이. 그렇게 되니까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질수록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증가해서 상온에서 액체, 고체 등으로 존재를 하는데 탄소수가 되게 적은 메탄이나 에탄 아니면 프로판 정도까지 그 정도는 끓는 점이 0도 이하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기체로 나와요. 그러니까 탄소수가 적은 탄화수소는 기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많으면 액체고 더 많으면 고체까지 될 수도 있겠다 거죠. 옆에는 녹는 점이 있는데 녹는 점도 보시면은 디케인이라 해가지고 여기 탄소 10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영하 30도에서 녹기 때문에 액체로 있겠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많아지면은 우리가 상온이라고 하는 15도 그 정도에서도 고체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수가 많아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분자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간의 인력이 커져서 점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에서 탄소수에 따른 성질이 크게 달라지고 특히 우리가 주로 관심을 보이는 거는 기체로 나오는 탄화수소들, 그게 가스겠죠. 그 다음에 액체로 나오는 탄화수소들, 그건 원유에 포함될 거고요. 그거를 서로 좀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체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액화를 해서 운송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기체 자체는 부피는 크고 무게는 가볍기 때문에 그걸 굳이 그 가볍은 상태로 이송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액화를 시켜가지고 부피를 확 줄인 다음에 그 저온에서 이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저기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기체 상태로 이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원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VLCC 같이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랑 원유 아니면은 기체랑 액체를 어떤 걸 뽑아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취급 방법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액체로 운송하는 원유에 대해 얘기를 합시다. 여기 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태인데 그거를 페이지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페이지라고 보시면은 이게 액체인지 기체인지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로 원유로 나오려면은 펜테인 이상 정도의 탄소수를 가지고요. 5개 이상. 아까 4개까지 부탄까지는 0도에서 끓는 점이 나오기 때문에
0도씨에서 끓는 점이 나오니까 기체일 가능성 크고, 그거보다 탄소 수가 많으면은 액체로 나올 거니까 거의 다 원유는 못해도 5개 이상의 탄소를 가진 그런 탄화수소들로 이루어졌을 거다라는 거죠. 액체이기 때문에 그냥 담아서 이동하면 되죠. 이송과 저장이 편리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원유가 갖는 제일 큰 특징은 원유를 분별 증류를 하면은 탄소 개수에 따라서 끓는 점별로 분리가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아까 액체로 나오는 탄소수 5개 이상 주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탄소를 갖는 애들도 어느 정도는 녹아 있어요. 원유 안에. 반드시 기체라고 해서 다 빠져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분별 증류해서 원유를 한번 끓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증기들을 온도별로 맞춰주면은 끓는 점에 따라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의외로 원유를 분별 증류했을 때 액화석유가스, 프로판이나 부탄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애초에 이름이 액화석유가스잖아요. 석유가스, 석유에서 나오는 가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원유에서 나오는 가스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천연가스는 주로 메탄, 에탄 정도고 여기서 프로판, 부탄도 석유에, 원유에 들어가는 있다. 전혀 없진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거 말고 나머지 순서대로 볼게요. LPG는 뭐 그래서 그냥 아시는 거고, 휘발유 알죠? 등유, 경유. 경유는 자동차 디젤 엔진 연료로 쓰고요. 등유도 비슷한 용도로 씁니다. 연료로 많이 써요. 뭐 저기 비행기 연료도 쓰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중유는 배 연료로 많이 쓴다고 했죠. 상당히 탄소 수가 많아서 되게 점도가 커요. 그래서 잘 흐르지 않고, 그래서 가열을 해가지고 배 엔진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얘가 유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게 돼요. 그거보다 끓는 점이 더 높으면은 그냥 거의 고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우리가 도로 포장할 때 쓰는 아스팔트로 사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본 것 같거나 실생활하고 별 거리가 가깝지 않던 물건이 나프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게 원래는 나프타인데 이거를 한자로 읽나? 뭐 하여튼 비슷하게 읽는 걸 납사라고 써요. 그래서 화학에서 납사라고 하면 나프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새는 나프타라고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옛날 책이나 뭐 그런 데서는 납사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죠. 그럼 납사는 뭐냐? 그냥 탄화수소 중에서 휘발유랑 등유 사이에 있는 거예요. 끓는 점 100도에서 180도 정도에. 그러면 100도에서 180도 정도 끓는 점이면 누구예요? 뭐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옥탄에서 뭐 디케인 정도? 근데 그거 휘발유 아니에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휘발유랑 비슷하기는 한데 휘발유보다 조금 더 분자량이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럼 나프타는 뭐냐? 휘발유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탄화수소에서 탄소 개수가 휘발유보다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애들을 가지고 석유화학 원료로 쓰는 애들을 나프타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프타는 연료로 쓸 때는 그렇게 잘 안 부르고, 석유화학 원료로 석유화학 플라스틱 만들 때 쓰면은 그걸 나프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프타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우선 크래킹이라고 해갖고 크랙이 뭘 깬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하냐? 나프타를 수증기랑 섞어서 고열에다 두면은요, 아까 나프타가 탄화수소 체인이잖아요. 한 8개 정도. 그러면은 얘가 막 깨져요. 반응을 하면서 깨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냥 깨지고 끝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그 탄화수소들이 깨지면은 지들끼리 공유결합을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중결합을 가진 탄화수소들이 나와요. 얘도 탄화수소긴 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석유에서 원유에서 다뤘던 그런 공유결합 하나짜리 탄화수소 체인이 아니라 2개씩 먹고 가는 큰 벌레가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 공유결합이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에틸렌. 탄소 2개짜리. 탄소 2개의 공유결합이면 에틸렌. 3개면은 프로필렌. 4개면은 부타디엔. 아까 앞에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불렀잖아요. 그거랑 앞에 붙는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탄소에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이라고 부르고, 근데 조금 잘 생각해보면 그냥 에틸렌이란 것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저기 뭐죠? 사과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오나? 하여튼 근데
그거 말고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면 더 들어본 것 같죠. 폴리프로필렌도 들어본 것 같죠. 다 플라스틱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원료로 쓰기 위한 이런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만들고요. 이런 에틸렌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 만든 체인이 우리가 얘기하는 고분자 플라스틱이고요. 여러 개니까 뭐라고 불러요? 폴리, 에틸렌, 폴리, 프로필렌. 그렇게 부르는 게 플라스틱 종류들인데 걔네들이 어디서 나오냐? 나프타를 분해를 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프타는 석유화학 용도로 탄화수소를 쓰는 애들을 부르는 이름이고 연료로 쓰는 경우에는 그렇게 부르지는 일반적으로 연료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천연가스인데요. 아까 앞에서 석유가스하고 다르죠. 석유가스는 석유를 분별 증류했을 때 나올 법한 애들이고 프로판, 부탄 그런 애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 천연가스는 그냥 가스상으로 추출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탄소 하나짜리 메탄 아니면 탄소 두 개짜리 에탄으로 구성이 된다. 끓는 점이 89도, 89도? 영하 같은데? 영하 89도겠죠? 네. 에탄 끓는 점이 영하 89도거든요. 그 다음에 에탄은 끓는 점이 영하 180도인가? 몇 도예요? 되게 낮아요. 그래서 상온에서는 여러분들이 천연가스를 아무리 압축을 해도 액체로 만들기는 되게 힘듭니다. 엄청 높은 압력으로 짜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어서 그냥 얼려가지고 얼린다고 하긴 좀 그렇고 냉각을 해서 액화를 시켜요. 저온으로. 그래서 저온에서 액화가 되어 있는 가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리퀴파이드, 액체로 된 리퀴드가 된 천연가스, 그게 LNG입니다. 그래서 LNG는 액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온도를 낮춰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천연가스를 가스로 이렇게 운송을 할 때는 그래도 압축을 어느 정도 해서 옮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CNG라고 해서 컴프레스드라고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파이프라인을 막 다 영하 180도로 냉각을 하긴 어려우니까 그냥 압축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한 60기압 정도. 상당히 크죠. 1기압이 우리가 보통 갖는 대기압인데 거의 60배 정도로 가압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압축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운송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압축을 해도 걔보다 액화를 한 게 더 부피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냉각을 해서 액화를 해서 옮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프로판, 부탄 같은 애들은 조금 끓는 점이 그 상온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냉각해도 액화가 쉽고요. 아니면은 냉각을 하기보다 조금만 압축을 해도 액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LPG 통 같은 거, 요새는 거의 도시가스 쓰기 때문에 LPG 통 볼 일 없는데 가스통들 있잖아요. 저기 밖에 나가서 캠핑할 때 쓰는 거. 그런 것들 보면 안에 흔들면 찰랑찰랑 하거든요. 이제 액화가 되어 있는 건데 걔는 차갑진 않죠. 왜 안 차갑냐면은 상온에서 가압을 해서 액체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냉각을 해서 액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는 주로 가압을 해가지고 만든다. 뭐 근데 부탄 같은 거는 조금 온도 낮으면은 그냥 액체 되거든요. 0도 이쪽 저쪽이에요. 끓는 점이. 그래서 그냥 상온 여러분들이 좀만 날씨 추우면은 부탄은 액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압력을 줘서 액체로 만들지만. 근데 왜 기체상, 액체상 얘기를 했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을 할 때 보면은 기체랑 액체랑 기체만 운송하면 문제가 안 돼요. 액체만 운송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둘이 같이 운송을 하면 섞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운송을 하는데 중간에 뭐 압력이 낮아져서 아까 액화된 애들이 기화가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상들이 생기면은 그 여러 개의 상, 멀티페이지라고도 부르고 기체 액체만 놓고 보면 투페이지라고 부르거든요. 한 물질이 두 상으로 나눠지면은 그건 투페이지고 여러 개의 물질이 여러 개의 상으로 나눠지면은 그건 멀티페이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파이프라인 안에서 지들끼리 서로 모인다거나 아니면은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같은 상으로만 운송을 하려고 하죠. 여기까지 하고 뒤에서 이어서 할게요.